자, 오늘부터 그 사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힘든 일이나 좋은 일을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사주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주라는 게 아예 처음부터 모르면은 개념이 그냥 일반적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점 보러 간다, 뭐 점쟁이 할 때 그 점자, 점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주는 이제 이렇게 해서 흔히 사주팔자의 준말이죠. 사주 보러 간다는 건 사주팔자를 보러 간다는 건데, 이제 요거를 생략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게 무슨 말이냐? 항고하니 넉 사자에 기둥 주자입니다. 기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집 같은 걸 보면은 기둥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붕이 있어야 우리를 보호하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장치가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있게 기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둥. 근데 이제 뒤에 거는 약간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8, 숫자 8에다가 글자 자자. 이렇게 되거든요. 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풀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우선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 보러 간다, 점 보러 간다. 우리는 많이 같은 의미로 통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주라는 거는 진짜 점인가? 사주라는 것은 점인가? 점인가? 하는 거를 한번 봅시다. 점 보러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전문적인 말로는 문점이라고 합니다. 문점이라고. 물어보러 간다. 점을 물어보러 간다. 문점이라고 하는데, 크게 봤을 때 뭐 다양하게 쪼개면은 좀 더 확실하게 분화가 되겠지만, 대충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점을 보러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첫째는 신점을 보러 간다는 거죠. 신점. 신점은 뭐냐면은 무당들이 흔히 말하는 접신이라고 하죠.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그 뭐 영혼, 귀신 이런 신과 접해서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라 본인보다 좀 더 세상의 이치나 이런 일들을, 세상 만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 대변인의 자격으로 물어보는 그런 방식을 신점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좀 많은 논란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 보러 간다, 사주점 보러 간다, 뭐 타로점 보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뭐 육효점 보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을 기반해서 이론을 기반해서 그 원리를 해석해서, 이 원리를 해석해서 푸는 거, 해답을 도출하는 거죠. 해답을 도출하는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또다시 또 다른 점을 보러 간다. 이게 두 번째로 점을 보러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과연 사주나 이런, 이게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을 추론해서 만든 겁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그 우주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거든요. 우주를 구성하는, 움직이는, 운행시키는 법칙을 해석하는 암호 코드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 좀 거창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이 아니라 이건 점이라고 부를 수 없다 라고 하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점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 신점이나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미신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신 많이 그러는데, 미신이라는 의미가 신에 미혹된다 이거거든요. 귀신이라는 거에 미혹되는 사상이다. 귀신에 미혹돼서 속된 말로 이제 막 내뱉는 그런 말들을 우주의 법칙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여기다가 써야겠네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통용의 언어로서 점을 보러 간다 라고 하지만, 문점 보러 간다 하지만 점을 보러 갈 수 없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제 사견은 이렇습니다. 점이라는 거는 한자입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표위 문자고요. 뜻글자거든요. 이 점이라는 거를 해석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갑골문이 한자의 가장 초기 형태인데, 갑골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갑골문이에요. 이게 이제 쓰기가 귀찮잖아요. 귀찮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써진 건데, 원래는 이 원형이거든요. 이 원형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틈. 그러면 어떤 틈을 의미하냐? 거북이 등이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되게 오묘하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음양오행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양오행의 그 원리에 영향을 준 것도, 영향을 준 일부의 이론이 바로 이 거북이 등딱지의 오묘한 모양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 거북이 등딱지가 자세히 보면 되게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표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 고인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독특한 우주의 원리라고 생각해서 거북이 등딱지를 불에다가 굽습니다. 불에다가 구워요. 그러면은 딱딱하잖아요. 갑골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갑골문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갑이거든요, 갑. 딱딱한 갑옷이 여기서 의미한 거예요. 이게 갑골이라는 것도, 이것도 결국 거북이 등딱지를 의미하거든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우리 그 사주를 배울 때도 이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한번 써봤는데, 갑골, 뼈도 이제 나중에 소뼈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태웁니다. 불에다 태워요. 그러면은 타다닥 거리면서
금이 갑니다. 금이 여기서 아까 점이라는 거에서 봤을 때 이게 바로 그 금을 갈라진 금을 의미합니다. 금. 그 금을 이제 갑골문에서 탁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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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금이 갔잖아요. 이 금을 이게 이제 입이에요. 입구자. 우리 입구자는 쉽잖아요. 생긴 게 입이 이렇게 좀 그림을 못 그렸는데 이렇게 입술이 있으면 이렇게 벗어 삭삭삭삭삭 우리가 말을 내뱉잖아요. 이게 입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삭삭삭삭삭삭 말을 내뱉으니까 이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이 이렇게 웃음 짓고 입을 벌려서 말을 꺼내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갈라진 틈을 보고 막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이라는 거는 어떠한 걸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견이지만 사주는 점이 맞습니다. 사주는 점이 맞습니다. 왜냐? 사주팔자는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어떠한 이론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어떠한 이론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결국에는 좀 더 일반 사람들이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서 그 궁금한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결국엔. 신점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다른 어떠한 신적인 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분들은 영을 접해서 그거를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웅얼웅얼거리는 거를 그 무속인 분들은 그걸 해석해요.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당사자한테 그것에 대해서 말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대변인격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촉이 한자를 따전 원류적인 근거를 하면은 결국엔 이거나 저거나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해석의 근거가 다를 뿐이지. 신점은 신에 의해서 근거를 하는 거고 사주팔자는 음양오행의 이론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뿐이고 그러니까 해석이 차일 뿐이지 결국에 해석한다는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문점을 보러 간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빠르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기회가 있겠지만 간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쓰기가 복잡해지면서 아까 전에 이제 갑골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근데 이제 쓰기가 귀찮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제가 이거를 뭘 쓰려고 그랬던 거냐면은 문점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문자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문점. 근데 이제 이게 귀찮잖아. 간략하게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한번 이런 그 한자에 대한 것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제가 사주팔자의 준말이라고 했잖아요. 사주팔자. 그럼 사주팔자가 무슨 의미냐? 팔, 글자, 기둥 이거든요. 네 가지 기둥.
기둥이라는 말은 대충 유추가 가능해요. 왜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무언가를 완성하려면은 우리가 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의미도 결국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초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초가 주출돌 조자입니다. 기초할 때 초자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의 집으로 구성을 해서 생각을 비유를 한 거죠. 모든 일을 할 때는 기초가 중요하다. 주춧돌을 놔야지 어떻게 만들지가 나오잖아요. 집을 질 때 이런 식으로 짓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짓고 싶다.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결국에는 집이라는 거는 물이나 벌레에서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해악에 있어서 도망을 가게 되기 때문에 돌을 얹어야 돼요. 흙 위에 돌을 얹어야지 그게 방해 요소가 못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을 질 때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달라지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건축에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둥도 여기서 이제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기둥이라는 거는 기둥을 왜 질까요? 집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기둥을 왜 짓느냐? 기둥은 지붕을 만들려고 짓습니다. 지붕. 그럼 지붕은 왜 짓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주춧돌은 물이나 벌레를 방해하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지붕은 비나 눈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햇살도 있겠죠. 딱 내리쬐는 햇살, 빛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의 그 보호 장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호 장치를 만든 거죠, 지붕을. 그래서 지붕을 만들려면 네 가지는 아니어도 뭐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주팔자를 여기서도 이제 이걸 빗댄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빗대었냐면은 사주라는 거는 이제 커다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네 가지의 기둥이 받쳐준다. 네 가지의 기둥이 결국에는 커다란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요소다.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뒤에 있는 팔자는 무슨 말이냐? 팔자는 이 기둥을 구성하는 재료가 한 주당 두 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당 두 자. 그래가지고 사주팔자라는 의미는 일주당 두 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사주팔자라고 말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자는 너의 인생의 중요한 구성 요소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 자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던 게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글자는 한자를 의미합니다. 한자를 의미해요. 한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아까 전에 모든 일의 기초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드렸듯이 한자로부터
이해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주 이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은 사주 공부를 하면서도 한자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한자만 알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는 한자를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는 다시 중국의 시대에서 중국어가 필수입니다. 중국어는 당연히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어도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좀 더 하면은 일본어까지도요. 일본어도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어가 우리나라랑 어순이 똑같다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제2 외국어로서 접근을 하지만 결국엔 장벽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해서 한자가 엄청난 접근. 사실 일본 사람들도 한자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대해서 한자로 이렇게 일본어로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더 조심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유식하게 대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한자를 배우는 걸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굉장히 그 법칙만 알면 쉽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 주제랑은 살짝 벗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자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결론. 사주팔자는 그럼 무엇이냐?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가 뭔데? 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문점을 보러 간다고 할 때 이 점자를 제가 이제 푸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주팔자는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을 중요시 하잖아요. 음양오행에 근거하거든요. 음양오행이로 이루어진 중요 요소가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진. 다음이나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때 음양오행이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이 우주가 태초에는 굉장히 오묘하긴 합니다. 현대 과학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도 이 동양사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태초의 우주는 태허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태어라고 합니다. 좀 철학적인 말이지만, 이러다가 서로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다가 두 개로 구성됩니다. 그게 바로 음양오행이라는 거죠. 음양으로 나눠지고 이게 나중에 오행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눠지면서 계속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또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또 최종의 뭐 하나로 또 다시 합쳐지고, 다시 또 이게 아무것도 없이 됐다가 이게 다시 또 분화되고 음과 양으로 나눠지고 오행으로 나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이런 거를 음양오행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음양오행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숫자가 많으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음과 양 아니면은 오행.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5가지를, 이거는 직접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성질을 띠는 게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 뿐인데, 어쨌든 음양오행이라는 걸로 그걸 그 이론의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주팔자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현재에도,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순행이 되는 거예요. 우주가. 그리고 우리는 우주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탄생을 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탄생을 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탄생을 할 때 잠깐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탄생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탐생을 했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거는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쉬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숨을 쉬어야 되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숨을 쉬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에도 오행은 흐르고 있고, 5가지 요소라고 했죠. 5가지 요소는 흐르고 있고,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5가지 요소를 흡입하게 됩니다. 호흡하면서 흡입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 신체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텐데, 간체차예요. 이것도 신체인데 원래 이제 체자라는 게 엄청 쓰기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너무 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게 있는데, 요걸 또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신체에 여러분들이 흡입을 하는 순간, 호흡을 하는 순간 흡입이 되는 거죠. 뭐가? 오행이. 그 오행은 크게 연, 월, 일, 시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시간의 개념을. 그래서 이제 연에, 그 연에 구성된 오행, 그 월에 구성된 오행, 그 일에 구성된 오행, 그 태어난 순간 시각에 구성된 오행을 흡입해버려. 그래서 이 각각 구성된 오행을 2글자로 표현하거든요. 다. 그 2글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4가지의 기둥이 연월일시로 보고 흡입해버려. 2글자. 도합 8글자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단순히 합하면 8글자죠. 팔자니까. 이 8글자를 해석해내는 방식이 엄청나게 오묘해요. 심도가 있습니다. 심도 깊어요. 심도 있어. 난이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다 저기 빼놓고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우주의 이론이잖아요. 우주를 구성하는, 운영시키는 운용법입니다. 일종의 운용 법칙. 얼마나 오묘합니까? 벌써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옛 선인들께서 이 오행을 많이 우리의 그 속인들, 속된 우리들에게 많이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해석하는 걸 암호를 해석하는 듯이, 마치 암호를 해석하는 듯이 풀어내는 해석법. 이거를 아는 게 사주팔자를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런 거를 한번 이 해석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아니면 과거 이런 거를 유추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도 아주 비약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당장 5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 50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사고 싶은 명품 가방을 사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빠졌을 때 여러분이 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면 나의 그 경제적인 그런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효용 가치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얼마나 효용을 줄 수 있나 라는 게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500만 원을 쥐는 순간 여러분이 하루 뒤에 죽을 운명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명품 가방을 사는 게 효용 가치가 제일 높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 운명이다. 이것도 간첩자입니다. 뭐 어쨌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00세까지 살 운명이다. 그러면은 저축을 해서 나중에 명품 가방을 이자를 받고 2개를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 어렵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조금씩 적용을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풀어보려고 할 생각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법을 배우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이제 몇 가지 좀 아는 그런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삶의 윤택함이 더 풍부했으면 좋겠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를 쉽게 배우는 한자 용의 학습법이라고 해야 될까? 한자 용의 학습법 이랑 뭐 중국어나 아니면 일본어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기회도 있으면은 많은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러면은 지금 음양 오행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사주팔자 할 땐 뭘 배워야 되나? 뭐 이런 거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